자, 저번 시간에 내가 토탈 프로버빌리티라는 거를 설명할 때 아주 중요한 잘못을 저질러서 그래서 그거를 다시 정정해야 될 것 같으니까 저번에 아무튼 그 질문한 학생이 상당히 좋은 질문을 해줬어요. 덕분에 내가 조금만 따져보면 논리적으로 잘못된 거였는데, 자, 우리가 토탈 프로버빌리티 할 때 A1, A2에서 이렇게 작은 이벤트 서브세트를 우리가 이제 파티션이라고 했었는데, 그러니까 파티션의 개념은 우리가 저번에 얘기했고, 이게 문제는 뭐냐면 A라는 집합의 파티션이 아니라 샘플 스페이스 전체 집합에 대한 파티션이 됐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샘플 스페이스라는 게 이렇게 전체 S라는 집합이 있으면 이제 A1, A2 이런 집합들이 이렇게 이제 샘플 스페이스를 그야말로 이제 서로 오버랩이 되지 않으면서 완벽하게 다 커버할 수 있는 형태가 되도록 이제 파티션을 해준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었는데, 이거를 내가 A에 여기 S를 A로 바꿔버려 가지고 논리적으로 이제 상당히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질문해준 친구가 상당히 좋은 질문을 해줬는데,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A라는 어떤 임의의 집합이 있으면 이 A에 해당하는 녀석의 확률을 구해라. 그러면 A1, A2 이 전체 각각 나눠진 것들은 파티션이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제 서로 뮤추얼리 익스클루시브한 각각의 영역들을 다 확률적으로 더해 나가면 전체 A를 구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서로 배반 사건인데, 배반 사건이라고 하는 A를 우리가 어떻게 구성할 거냐면 A1하고 A하고의 교집합. 그죠?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A2하고 A하고의 교집합. 이런 식으로 총 각각 나눠진 파티션 N개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배반 사건 A1 교집합 A랑 A2 교집합 A랑 각각 이렇게 서로 완전하게 우리가 이제 파티션처럼 오버랩 되는 부분이 없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오버랩 되지 않는 부분들의 배반 사건들의 합으로 우리가 확률을 구할 수 있다. 근데 이제 조건부 확률의 정의에 의하면 이 각각은 A1 교집합 A는 이런 식의 모양으로 우리가 만들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조합을 우리가 다 I라고 하는 인덱스를 써가지고 이렇게 해주면, 그러면 AI라는 것이 A에 포함되는 게 아니니까 사실 말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의 조합을 쓴다. 그러니까 토탈 프로버빌리티 자체는 식은 뭐 변함이 없었는데, 이 파티션이 A가 아니라 S에 대한 파티션이라는 걸 내가 잘못 얘기해서 논리적으로 크게 문제가 됐습니다. 혹시 질문한 학생 이러면 이제 역도 성립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죠? 질문한 학생이었나요? 누가 질문했죠? 그럼 이제 역도 성립한다라는 게 그대로 아마 될 겁니다. 그래서 질문 덕분에, 지적한 거 덕분에 중요한 잘못을 고칠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했던 또 하나 내용은 우리가 인디펜던트에 얘기했었는데,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또는 나중에는 우리가 확률 변수가 서로 인디펜던트다. 그러면 그 서로 기본적인 데피니션 자체가 한마디로 말해서 어떤 확률적인 거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는 게 기본적인 의미이기 때문에 이렇게 컨디션이 있거나 말거나 상관없다. 그래서 이거를 다시 우리가 A하고 B의 컨디션 조건을 바꾸더라도 이런 식의 얘기가 된다라는 거죠. 근데 조건부 확률의 정의를 우리가 여기다 적용해주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두 개의 이벤트가 서로 인디펜던트라고 할 때는 항상 A도 되고 B도 되는 두 가지에 동시에 속하는 경우가
각각의 이벤트가 발생하는 확률에 곱하기로 나온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 A 교집합 B라는 얘기는 A도 되고 A라는 경우도 나오고 B라는 경우도 나오고 우리가 이렇게 두 가지가 동시에 나온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지만 뭐 결과적으로는 A랑 B에 속하는 요 교집합에 어떤 아웃컴이 속할 확률이 무엇이냐? 그거를 얘기하는 게 요 A 교집합이니까 두 개가 동시에 이 A라는 이벤트랑 B라는 이벤트가 동시에 발생한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이제 A하고 B 두 가지의 교집합에 포함되는 특정한 아웃컴이 나올 확률 그렇게 얘기하는 게 좀 더 정확한 의미겠죠. 그래서 어쨌든 일반적으로 인디펜던트라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두 가지에 대한 동시에 발생하는 것처럼 보이는 저 확률이 이렇게 각각의 발생할 확률에 곱하기로 표시된다. 그래서 요거를 나중에 이제 우리가 많이 다변수 함수의 확률 변수에서 많이 다루게 될 겁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뭐 이런 정도 얘기를 했었네요. 그러면 오늘은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많이 했었던 내용들을 좀 편안하게 복습을 해봅시다. 뭐 아직까지는 수업 자체 내용이 편안하죠, 그죠? 자, 이제 컨비너토리얼이라는 말이 붙으면 여러분들이 이제 고등학교 때 배웠던 우리 이제 순열, 조합 그런 경우의 수를 구하는 것들을 우리가 다 컨비너토리얼이라고 얘기해요. 여러 가지 값들이 있는데 그 값들을 어떻게 우리가 뽑아내고 어떻게 나열하느냐 그런 거에 따라서 이제 다양한 경우가 발생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상황들을 우리가 경우들을 구해보는 것 이런 거 이제 컨비너토리얼이라는 말을 붙이고 그와 관련돼서 몇 가지 이제 중요한 수학적 공식이 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이제 뭐 퍼뮤테이션, 순열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열이라는 게 뭐냐? 서로 다른 n개를 우리가 일렬로 나열하는 방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단순하게 일렬로 나열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일렬로 나열해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뭐 예를 들어서 n개의 뭐 오브젝트라고 그럴까요? 서로 다른 것들을 우리가 그냥 나열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이렇게 라인으로 일단은 일렬로 나열한다. 근데 이 어레인지먼트라는 말에는 우리가 이제 항상 어떤 그 순서를 나열되는 순서를 고려하겠다. 이제 그런 말들이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열을 하게 되면 이제 이렇게 나열하는 위치가 있고 그러면 우리가 총 n개니까 첫 번째 자리에 올 수 있는 녀석의 가지수는 총 n개의 오브젝트가 아무렇게나 놓일 수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자리에는 하나는 뺐으니까 n-1이 올 수 있고 그 다음에 n-2가 올 수 있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열되는 녀석들의 개수를 쭉 총 n개에 대해서 해주면 마지막에는 이렇게 이제 2 곱하기 1이라는 식으로 쭉 곱해지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쭉 나열한다고 해서 n 팩토리얼이라고 정의하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서로 다른 n개를 우리가 일렬로 순서를 고려해서 나열하는 방법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순열이라고 그러고 그 순서가 고려된 저 나열에 대해서 n 팩토리얼이라는 이제 가지수를 생각할 수 있다. 그럼 참고로 이제 0 팩토리얼이라는 게 있는데 0이라는 건 아무것도 나열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나열하지 않는 방법 그러니까 없다가 아니라 아무것도 나열하지 않는 거는 그냥 한 가지니까 우리가 1이라고 뭐 이렇게 정의해 줘요. 그래서 이런 정도 용어를 알면 우리가 이제 팩토리얼에 대한 기본적인 걸 다 가능하게 할 수 있고
그럼 이번에는 우리가 n개의 오브젝트를 다 나열하는 게 아니라 이 n개 중에서 R개만큼을 뽑아가지고 우리가 일렬로 나열하자.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나열하는 녀석들의 위치를 총 우리가 R만큼 표시해주고, 그럼 순차적으로 아무거나 하나씩 나열할 수 있는 순서의 개수를 곱하면 이런 식의 모양으로 곱해지겠죠, 그죠?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우리가 NP, R이라고 읽히는 거고, 요거는 쭉 하나씩 자연수의 값을 줄여가면서 곱하는 건데 어쨌든 다 1까지 가는 건 아니니까 팩토리얼이라는 연산을 가지고 해보면 이런 식으로 정의할 수 있겠다. 그래서 우리가 NPR을 저와 같이 계산한다. 그럼 이제 이런 기본적인 퍼뮤테이션에 대해서 뭐 몇 가지 이제 다양한 변화, 뭐 이렇게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어떤 그룹이 있는 일렬 순열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니까 뭐 그룹 퍼뮤테이션이라는 건 그냥 우리 문제들 보면 중복이 있는 것의 순열. 어떤 거냐면 총 n개의 오브젝트가 있는데 그 중에 n1개에 해당하는 것 또는 n2 개수만큼 얘네들이 서로 똑같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총 10개의 공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뭐 빨간 공은 5개고, 그 다음에 뭐 흰 공은 한 3개고, 그래서 총 8개,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검정색 공은 한 2개고, 그러니까 총 10개를 나열하는데 똑같은 것들이 5개, 3개, 2개씩 이렇게 그룹을 갖고 중복되어 있는 경우,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떻게 나열하느냐? 총 일단은 다 디퍼런트하다라고 생각하고 일렬로 나열을 쭉 하죠, 그죠? 일렬로 나열하는데 문제는 얘네들 개수만큼이 다 지금, 예를 들어서 이걸 우리가 레드라고 그러면 화이트라고 해봅시다. 화이트라고 그러면 화이트가 서로 지금은 다 디퍼런트하다라고 돼 있지만 어쨌든 얘네들이 어떤 식으로 나열이 돼 있든지 간에 이 3가지가 나열되어 있는 3팩토리얼만큼은 다 똑같은 케이스예요, 그죠? 개수가 어떤 식으로 얘네들 3개는 다 지금 같은 흰색이니까, 그래서 중복이 있는 것의 순열의 개수만큼, 중복이 되는 것들의 순서만큼 이렇게 그것들을 한 뭉치로 다 같은 것으로 생각하게 되니까 이렇게 분모에 중복이 있는 것들의 개수를 쭉 나눠주면 된다. 이게 이제 중복이 있는 것의 순열. 그래서 뭐 다음에 얘기하겠지만 딱 개수가 딱 2가지만 있다. n1 더하기 n2가 항상 n이 되는 그런 형태의 중복이 있는 순열을 구하라. 그게 일종의 이제 조합이랑 똑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라인으로 일직선으로 나열하는 게 아니라 일명 원순열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렬로 쭉 나열하면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이라든가 이렇게 순서가 있어서 그 순서에 맞게 서로 간에 정렬되어 있는 상황을 보면 되는데, 이 서큘러라는 건 하나의 이렇게 1차원적인 직선이 아니라 약간 평면적으로 이 오브젝트들을 쭉 배열해 보겠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평면적으로 배열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얘네들 이렇게 자유롭게 회전하더라도 다 같은 곳으로 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방법은 이제 n개를 나열하니까 어떻게 생각하냐면 기본적으로는 총 일렬로 나열하는 것처럼 n 팩토리얼인데 문제는 얘네들이 이렇게 평면적으로 회전해도 상관없기 때문에 1, 2, 3, 4라는 게 여기에 놓여 있나? 아니면은 요 1, 2, 3, 4라는 녀석의 순서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나씩 시프트가 돼서 놓여 있어도 평면적으로 돌리는 것들은 다 동일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같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순서대로 하나씩 시프트가 되면서 원래의 자리로 되돌아오는 가지수, 그게 총 n가지니까 그 n가지만큼은 다 동일한 거로 생각해서 우리가 이렇게 나눠준다. 이런 게 이제 그래서 우리가 n-1 팩토리얼이라고 외우다시피 하는 게 이제 원순열이죠, 그죠? 그래서 원순열을 좀 더 이제 깊이 있게 풀다 보면 뭐 이렇게 이제 뭐 이상한 구조적인 이런 이제 평면적으로 나열하는 개수를 구하는데 뭐 이래서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어떤 방향성도 없으니까 10개에 대해서 다 완전하게 돌아가는데 만약에 이렇게 직사각형 테이블이 있다. 그러면 1번에 1, 2, 3, 4, 5라는 순서대로 이렇게 쭉 회전하는 이 테이블들의 번호들을 쭉 보면 1번이 여기 있을 때랑 그다음 1, 2, 3, 4, 5일 때랑 1, 2, 3, 4 이런 식으로 1의 위치가 이렇게 5개 될 때마다 반복되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는 우리가 총 10개를 일렬로 나열하고 그다음에 원순열이라고 생각해서 10으로 곱해주고 근데 5개가 될 때마다 다시 다 바뀌니까 뭐 이제 이런 식으로 곱해주고 그럼 이제 여기에 이렇게 중복 있는 녀석을 넣어가지고 나열하겠다? 다 똑같죠. 그죠? 일렬순열의 개념으로 만들고 원순열의 개념으로 나눠주고 이렇게 몇 개마다 반복이 되는 구조가 되는지 서로 다른 위치를 그러니까 극단적으로는 원순열이 아니라 만약에 뭐 이렇게 뭐 찌그러진 형태의 타원이다 이러면 이제 얼마나 얘네들의 이 좌석의 위치가 대칭적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제 뭐 극단적으로 그걸 우리가 이 개수를 곱해주는 게 달라져요.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가 이제 뭐 원순열이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이제 어떤 일직선이 아니라 약간 이렇게 한 서클을 회전하는 사이클을 회전하는 형태의 그런 순열 그럴 때 우리가 원순열 문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이제 뭐 앉아 있는 이런 녀석들끼리 뭐 이렇게 선으로 연결해서 회전이 아니라 뒤집어도 된다. 뭐 그러면 또 2분의 1 되고 뭐 그런 복잡한 룰이 있죠, 그죠? 자꾸 그런 문제 풀면 여러분들이 밤에 악몽을 꿀까봐 여기까지만 합시다. 그래서 가끔 우리 뭐 이렇게 이 퍼미테이션이 많이 나오진 않고 주로 이제 컨비네이션이 나오는데 어쨌든 뭐 팩토리얼이라든가 이런 기호는 한 번쯤 나오니까 나중에 그냥 간단하게 보는 의미에서 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1점 컨비네이션이라고 나오네. 우리가 조합이라고 얘기하는 것. 이거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어떤 오브젝트를 이제 알게만큼은 그냥 뽑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n개의 오브젝트가 있는데 그 n개의 오브젝트들 중에서 우리가 서로 다른 것들 일단은 기본적으로 서로 다른 것들을 알게만큼을 뽑아내겠다. 그런 거 우리가 컨비네이션이라고 얘기하고 여러분들이 쓸 때는 이렇게 이제 많이 썼을 텐데 그럼 이건 어떻게 되느냐? 일단은 이 뽑아내는 거기 때문에 그 순서가 어떤 순서대로 뽑아내는지는 전혀 상관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뽑아내는 방법 자체가 한마디로 말해서 이 오더라고 하는 순서는 전혀 이제 고려하지 않겠다. 이런 의미니까 생각해 보면
n개 중에서 일단 r개를 일렬로 나열하듯이 뽑고, 그 다음에 그 r개만큼 나열된 것들은 다 한 뭉치로 같아야 될 테니까 순서가 없죠, 그죠? 그러니까 1번, 2번이나 2번, 1번이나 순서로 나열된 것들은 다 같은 하나의 그냥 셀렉션된 어떤 하나의 조합일 뿐이니까 그 개수만큼 우리가 나열된 것만큼 나눠주면 되겠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고등학교 때는 NCR이라고 많이 했는데 지금은 이런 식의 기호로도 많이 씁니다. 이렇게. 그래서 N 콤비네이션 R이구나. 그렇게 기억을 해주면 좋겠고. 그래서 저거는 이제 팩토리얼 기호를 쓰면 이렇게 됩니다. 아까 중복이 있는 거의 수녀라고 생각해 보면 총 개수 n인데 그게 이제 두 개의 그룹으로 나눠지는 거죠, 그죠? 뽑히는 놈과 뽑히지 않는 놈들 마치 그 두 개를 나열하는 것 같은 방법이랑 의미상으로 보면 구하는 것 상으로 보면 똑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콤비네이션과 관련돼서는 우리 이런 공식도 하나쯤 기억을 해둡시다. n 더하기 m이라고 하는 총 개수에서 우리가 r개만큼을 뽑아요. 저렇게 뽑는데 이 r개만큼을 뽑을 때 일단 일반적으로 r보다는 n이나 m이 더 커요. 그러면 뭐 콤비네이션이나 이렇게 팩토리얼 연산을 여러분들이 넣어서 뭐 저 값을 구하는 건 문제가 아닌데 이거는 어떤 식으로 우리가 또 공식을 정리해서 만들 수 있냐면 K라는 인덱스를 넣어가지고 0부터 R까지라고 해주고 일단 N개에서 K개만큼을 뽑는 방법, 그 다음에 M개에서 R-K개만큼을 뽑는 방법, 그 두 개를 곱하고 그 두 개 곱한 것에다가 모든 조합 K가 0부터 R까지 다 합하면 N 더하기 M에 대해서 R개를 뽑는 방법이 나온다. 저거를 이 팩토리얼 가지고 연산을 넣어서 유도를 하려고 그러면 이제 상당히 이 팩토리얼 연산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복잡해지고 쉽지 않으니까 이거를 이제 우리가 하는 방법은 이렇게 봅시다. 지금 전체는 n 더하기 m이라고 하는 인원이 있는데 이 안에 남학생이 n명 있고 여학생이 m만큼 있어요. 그러니까 총 더하면 n 더하기 m이라는 총 인원수가 나오겠죠. 근데 우리가 이 중에서 뭐 여학생이 얼마가 되고 남학생이 얼마가 되고 상관하지 말고 r이라는 숫자만큼 뽑는 거죠. 그러면은 그냥 의미는 저렇게 n 더하기 m 콤비네이션 r인데 우리가 이걸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느냐? 이 남학생하고 여학생들하고 몇 명씩 뽑히는지를 여러분들이 서로 중복이 되지 않는 배반 사건이 되도록 만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학생이 한 명도 뽑히지 않고 그럼 여학생은 전부 다 동시에 R명만큼 뽑혀야 돼요. 그래야 총 R이라는 숫자만큼 뽑을 테니까 이번에는 남학생은 한 명 뽑고 여학생은 그러면 일단은 R-1만큼 뽑으면 이렇게 뽑는 방법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모든 가지수를 다 만들면 이렇게 돼요. 그런데 남학생이 0, 그 다음에 여학생이 R명 뽑히는 방법은 어떻게 되냐면 남학생 M명 중에서 0을 뽑고 동시에 여학생은 M 중에서 R을 뽑는 가지수를 곱해야 이렇게 뽑는 경우가 나오겠죠. 그죠? 마찬가지로 해주면 이번에는 N 중에서 한 명의 남학생을 뽑고 M 중에서 R-1만큼의 여학생을 뽑고 그 뽑는 각각의 방법을 곱해야 이런 조합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해보면 그 조합 K가 바로 여기죠. 그죠? 이렇게. 그래서 이 각각은 전부 다 배반 사건이고 서로 중복되는 경우가 없이 뽑아요. 그래서 서로 중복되는 경우가 없게끔 뽑아지는 그런 일종의 배반 사건이고 배반 사건들의 모든 합으로 전체 이런 형태의 문제를 값을 구할 수 있다. 그게 바로 이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식의 문제로
해석하면 저 왼쪽과 같은 형태의 공식을 우리가 기억해 주기가 편하다. 이건 나중에 우리가 이제 이항분포라는 거 다시 한번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변수가 2개 이상인 경우 그래서 챕터 5랑 챕터 6을 넘어가면 한 번 정도 더 나오니까 그때를 위해서 기억을 해둡시다. 자, 그 다음 거는 이제 우리가 바이노미얼 테오렘이라고 해서 이항 정리. 이항 정리가 뭔지 기억납니까? 용어가? 요즘에는 거기까지 하나요? 이항 정리라는 건 이렇게 어떤 거듭 제곱이 있는데 이 거듭 제곱의 개수들이 어떤 조합으로 어떠한 형태로 이루어지는지를 간략하게 표현한 걸 우리가 이항 정리라고 그럽니다. 그럼 A 더하기 B의 n승은 일반적으로 어떤 모양이냐면 A의 n승이라는 개수도 있을 거고 A의 n-1승에 B의 1승 또 A의 n-2승에 B의 제곱 그래서 맨 마지막에는 B의 n승까지의 기수가 나올 텐데 그 중간중간에 보면 여기는 예를 들어서 A0 여기는 A1 여기는 A2 이런 식의 어떤 개수들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개수가 어떤 모양이 되느냐? 그거를 정리한 걸 우리가 이제 이항 정리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해보면 K라고 씁시다. N 콤비네이션 K에 대해서 A의 K승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A하고 B의 거듭 제곱에 대한 항에 대해서 N 콤비네이션 K라는 식으로 돼 있다. 또는 A하고 B의 저 순서가 바뀌어도 상관은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된 거를 우리가 가장 이항 정리의 이제 기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약간 함수처럼 바꿔가지고 몇 가지 이제 우리가 뭐 공식이라든가 수학적인 값들을 구할 때 이제 이용을 합니다. 그럼 저 A하고 B를 하나는 1이고 하나는 X라는 값의 n승으로 일단 우리가 써보자. 그러면 이제 1 더하기 X의 n승이니까 이거는 이항 정리의 값에 의하면 K가 0부터 N까지 N 콤비네이션 K만 남고 뭐 1은 뭐 B를 1이라고 해서 X의 K승 이렇게 만들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우리가 X라는 값에다가 뭐 1을 대입해 봅시다. 그러면 X가 1이니까 2의 n승이라는 게 왼쪽에 향해 나오고 그 다음 오른쪽은 단순하게 컨비네이션들만을 다 더한 거죠. 모조리. 그래서 모든 컨비네이션 값들을 n 컨비네이션 K를 K가 0부터 n까지 다 더하면 2의 n승이다. 이런 거 이제 유도가 돼요. 또 마찬가지로 x 대신에 이번에는 마이너스 1을 대입한다. 그럼 이번에는 여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0이 되고 그 다음에 컨비네이션을 더하는 녀석들이 다 순차적으로 더해지는 게 아니라 홀수 번째 항과 짝수 번째 항이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가 지그재그로 엇갈리면서 더해지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두 개를 더하면 이렇게 두 개의 식을 더하면 이제 n 콤비네이션 K에서
K가 짝수 번째에 해당하는 것들 N 콤비네이션 2, N 콤비네이션 4 뭐 이런 녀석들의 합이 나오는 거고 두 개를 빼버리면 이번에는 홀수 번째만 K 값이 홀수 번째에 해당하는 것들만 더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어떠한 것들도 다 더하면 두 개를 더한 거의 반이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홀수 번째 항과 짝수 번째 항들의 합이 이렇게 반반씩 또 뭐 예쁘게 나눠진다. 뭐 이런 것도 우리가 유도할 수 있죠. 그죠? 근데 이제 우리가 중요한 건 저런 연산이 아니라 이 함수를 이제 미분해서 얻어지는 거예요. 미분을 하면 n 곱하기 식이 이렇게 나올 것이고 그 다음 식이 이제 중요한데 그 다음 거는 k는 0부터 n까지 x에 대해서만 미분하니까 n 콤비네이션 k 앞에 k라는 값이 곱해져서 나오고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x 대신에 우리가 2를 대입하자. 그러면 이제 n 곱하기 2의 n-1승이고 이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모양이 뭐가 되냐면 k 곱하기 n 콤비네이션 k다. 잘 눈에 안 들어올 테니까 이거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n 콤비네이션 1, n 콤비네이션 2에 2가 곱해지고 또 n 콤비네이션 3에 3이 곱해지고 그러니까 1, 2, 3, 4가 k값이랑 같이 곱해져서 더해지는 경우 그때는 어떤 모양이 되느냐? 저렇게 된다. 그래서 일종의 우리가 이제 단순하게 컴비네이션을 더하는 것만이 아니라 컴비네이션 앞에 이제 1, 2, 3, 4 그 k만큼 k라는 값과 관련돼서 같이 증가하는 값들이 곱해지는 경우를 우리가 계속 더해 나갈 때 이런 연산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여기에 n 콤비네이션 1에는 1의 제곱, n 콤비네이션 2에는 2의 제곱, n 콤비네이션 3에는 3의 제곱 계속 거듭 제곱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러면 한 번 더 미분하면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미분했을 때 얻어지는 식은 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정리하면 k제곱과 k에 대한 요 n 콤비네이션 k의 합들이 요 텀에서 나오니까 우리가 요거로부터 적당히 유추하면 k제곱 곱하기 n 콤비네이션 k의 합도 구할 수 있죠. 그죠? 도대체 이런 게 왜 필요하냐? 뭐 지금 할 수도 있긴 하지만 혹시 이항 정리 말고 이항 분포라는 것도 배운 적 있습니까? 어떤 반복된 시행을 n번 해서 p라는 확률을 갖는 특별한 어떤 경우가 몇 번 나오느냐 그거를 구하는 확률 이 이항 분포에 해당하는 녀석이 바로 이항 정리를 갖고 확률이 구해져요. n번 중에서 k번 나온다. 그럼 n 콤비네이션 k에 p의 k승 1-p의 이항 분포는 n번 시행해서 p라는 확률을 갖는 경우가 n번 시행했을 때 이렇게 이항 분포라고 그러면 평균이 얼마입니까? np? 평균이 np라고 배웠죠. 그죠? 그 다음 또 분사는 np, 뭐 q나 1-p나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할 텐데 이거 유도할 때 필요하다. 그러니까 유도하는 방법이 두 가지 정도 되는데 아무튼 이런 방법을 이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팩토리얼 연산만 잘할 수도 있고 어쨌든 유도할 때 필요합니다. 혹시 몇 급수라는 얘기는 들어본 적 있습니까?
뭔가 우리가 합하 서메이션 같은 이제 합을 우리 이제 급수라고 그러는데, 급수를 구할 때 저렇게 미분 같은 거를 잘 조합하면 생각보다 이제 복잡한 합을 간단하게 구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만약에 이런 걸 구하라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럼 저런 거 구할 때 어떻게 구합니까? 예를 들어서 x는 합이 존재해야 되니까. 그러면 어떻게 구했습니까? 양변에다가 x를 곱해서, 그러면 x 1은 1 곱하기 x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2x의 제곱은 2 곱하기 x의 제곱이 될 것이고, 이렇게 쭉 나가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개씩을 딱 빼주면, 그러면 1-x의 fx는 이제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좋아하는 등비수열의 단순한 합으로 표현이 돼서 우리가 이제 쉽게 fx를 유도할 수 있죠, 그죠? 자, 그래서 아무튼 답은 1-x 제곱분의 1이라는 이제 모양으로 나올 텐데, 그럼 이번에 우리가 gx를 어떻게 정의해 보냐면, 뭐 이렇게 한번 정의를 해봅시다. gx라는 함수를. 그러면 gx라는 함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gx는 구할 수 있죠, 그죠? 이건 그냥 x의 1차, 2차, 3차, 4차 이렇게 되니까, 아니 뭐 편의상 0부터라고 합시다. 그래서 1 더하기 2 더하기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gx를 미분하면 단순하게 이렇게 무한등비 수열의 합처럼 무한등비 급수인데 얘를 미분하면 어떻게 되냐면 k 곱하기 x의 k-1승 이렇게 되죠. 그죠? 그래서 g'x라고 하는 이 미분하는 걸 구하면 얘는 뭐가 되냐면 이렇게 위에처럼 fx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런 모양의 fx를 구하고 싶다? 그 원래의 gx가 뭔지를 봐서 1-x를 미분하면 되죠. 이렇게. 그래서 등비 수열과 등차 수열의 곱으로 이루어진 수열의 합을 우리가 몇 급수라고 그러는데, 몇 급수를 합할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공비 같은 값을 곱해서 빼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gx라는 함수를 정의해서 미분하는 형식으로 똑같은 모양이 나오도록 유도해서 구해도 되고. 근데 이제 여기에 1, 2, 3, 4가 아니라 1의 제곱, 2의 제곱, 3의 제곱, 4의 제곱 이런 게 붙었을 때는 이 x의 그거랑 같은 3차, 4차, 5차, 6차 계속 증가하는데, 여기는 계수가 1, 2, 3, 4가 아니라 1, 2, 3, 4의 제곱이에요, 계속. 그럼 어떻게 구할 거냐? 요걸 한 번 더 미분하면 k제곱이 또 여기 빠지겠죠, 그죠? 그렇게 해서 구해줘. 이런 것도 나중에 또 여러분들이 평균과 분산을 구할 때 또 필요할 거다. 그래서 조만간 나오니까 너무 조금만 기다려주기 바라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항정리랑 관련된 것들의 몇 가지 공식을 유도하는 법을 살짝 본 거는 이제 이항분포랑 관련된 것들이 이제 중요하니까 그렇고, 그 다음에 저 왼쪽 같은 경우는 나중에 이렇게 우리가 지오메트릭, 그러니까 어떤 기하학적 확률 분포라고 하는 것들을 다룰 때 필요합니다. 데이터 네트워크나 그럴 때 대단히 이제 중요한 확률 분포죠.
그래서 이 확률 및 변수도 통계도 상당히 이 수학 관련된 과목이기 때문에 조금만 수학적으로 깊이 있게 얘기하려고 하다 보면 뭐 끝이 없습니다. 뭐 이 스털링의 포뮬러도 마찬가지인데, 자, 스털링의 포뮬러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팩토리얼 연산하는데 n이 좀 커지면 이거를 생각보다 연산하기가 무척 힘들어요. 그러니까 지수함수보다도 더 급격하게 커지는 게 바로 n 팩토리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녀석을 우리가 연산할 때 n이라는 값이 충분히 크다고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계산하는 값이랑 그 다음에 어프락시메이션에서 얻은 값이랑 그 차이가 뭐 몇 퍼센트, 뭐 0. 몇 프로도 안 되니까 어프락시메이션을 해보자. 그래서 이제 이 스털링에 의해서 몇 가지 이제 어프락시메이션 된 룰이 있는데, 우리 책에는 그 중에서도 이제 중간 정도 레벨에 해당하는 이 어프락시메이션 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충 한 10팩토리알만 해도 뭐 한 300만이었나? 뭐 이렇게 아무튼 수백만 원으로 넘어가고, 거기에 이제 그러면 11팩토리알이면 벌써 1000만 이상이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 할 때마다인데 이제 이게 엄청나게 커지니까 그 값을 연산하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아요. 혹시 프로그래밍 배울 때 팩토리알 연산하는 거 간단하게 코딩 해봤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뭐 리커시브라는 말 써서 하죠. 그죠? 자기 값을 계속 반복하게끔. 그러면서도 여러분들이 뭐 얼마까지 해봤는지는 모르겠지만 저거를 뭐 20이나 30이나 이렇게 하다 보면 변수 설정한 거를 금방 벗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막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뭐 또 플로팅 포인트라든가 이런, 또는 자릿수 넘어가지 않게끔, 오버플로우가 나지 않게끔 뭐 이제 해줘야 되는데 순간에 그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연산하면 생각보다 빠르게 뭐 정확하게 연산할 수 있다. 가로축은 n이라는 저 값에 대해서 로그 스케일로 써줘요. 그래서 이제 10의 1승이랑 10의 제곱이랑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이렇게 등간격으로 표시가 되게끔. 그럼 n 팩토리알은 원래 이제 이런 모양인데, 우리가 이 어프락시메이션 하면 어떻게 되느냐? 처음에 한 10보다 작을 때는 좀 이렇게 좀 차이가 크다가 한 20 정도부터 되면 거의 여기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워낙 이게 지금 뭐 수백만, 수천만 이렇게 값이 커지기 때문에 실제로는 뭐 수천, 수만의 차이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실제적인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뭐 수백만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큰 값을 비교해 보면 그 오차가 이제 얼마 안 되니까 뭐 이제 0. 몇 프로 이내. 그래서 우리가 어프락시메이션에도 큰 차이가 없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같은 그 오차라고 하더라도 내가 갖고 있는 값이 10인데 그 오차가 1인 거랑 내가 갖고 있는 게 100만인데 갖고 있는 오차가 1인 거랑은 그 비율이 다르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 그러니까 값 차이가 크다 작다가 아니라 자기가 갖고 있는 값을 기준으로 실제 오차는 상당히 비율이 작다. 그래서 거의 한 20 정도부터는 우리가 어프락시메이션 한 걸 쓰더라도 별 문제가 없다. 그걸 스털링스 포뮬러라고 얘기하고 이렇게 계산해 준다. 유도를 하려고 그러면 뭐 이제 무한급수라든가 뭐 아니면 뭐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으로 뭐 어프락시메이션 한다던가 뭐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거는 또 상당히 또 복잡하니까 혹시 개인적으로 관심이 있으면 그냥 인터넷에서 검색하면 보니까 유도되는 것들이 잘 정리된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참고해 주기 바라고. 자, 확률 모델과 관련돼서 이제 책에서 reliability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이제 제어공학하는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그런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reliability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갖냐면
어떤 시스템이 어떤 시간 동안 얼마나 올바르게, 그러니까 고장나지 않고 잘 동작하느냐, 그 기간과 관련돼서 이제 릴라이빌리티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어떤 타임 입장에서의 어떤 기간이에요. 어떤 시스템이 있는데 그 시스템이 그러니까 유용하게 제대로 동작을 하는 어떤 기간, 그와 관련됐을 때 우리가 신뢰도 이런 말을 씁니다. 그래서 그거를 시간에 대한 함수로 어떻게 정의했냐면 이제 뭐 R of t라고 해서 어떤 확률이에요. 어떤 확률인데 어떤 시스템이 어떤 미래의 특정한 시점 t까지 잘 동작하고 있는 동작하고 있을 확률, 그걸 우리가 reliability라고 해서 R of t라는 함수로 정의해보자. 그러니까 t라는 어떤 시작하는 시점부터 시작해서 이제 어떤 시스템이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시점부터 t라는 시간이 경과하는 그 시점까지 이 시스템이 유용하게 잘 동작하고 있느냐, 그렇게 될 확률을 우리가 이 신뢰라는 말을 써가지고 RT라고 써줘요.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시스템을 이제 했는데 1시간 후에도 만약에 이제 올바르게 동작할 가능성이 99%다. 그러면 이제 1시간 동안에 이 시스템에 올바르게 동작할 가능성, 신뢰도는 이제 99%고 1%의 확률로 이제 그 1시간 딱 되는 시점에 뭔가 고장날 확률이 생기는 거죠. 근데 문제는 1시간 딱 그 시점에 고장나는 게 아니라 고장은 언제 날지는 몰라요. 단지 1시간이라는 시점일 때까지 얘가 잘 생존해서 동작하고 있을 확률, 그거를 99%라고 하는 거지, 어느 시점에서 얘가 뭐 정지한다, 그거를 정확하게 규정하는 건 아니다. 그래서 그런 식의 의미로 우리가 릴라이빌리티를 정의해 준다. 주로 이제 뭐 이렇게 시스템 공학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인데, 뭐 이제 산업공학이나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요 간단한 이그젬플 한번 봅시다. 자, 이제 어떤 시스템이라는 게 딱 통째로 하나이지만 그 시스템들을 또 뜯어보면 독립적으로 각각 운영할 수 있는 우리 어떤 뭐 이렇게 세부적인 시스템, 뭐 모듈이라고 합시다. 그래서 세부적인 모듈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이 모듈이니까 어떤 시스템인데 뭐 C1이라는 모듈이 있고 또 C2라는 모듈도 있고, 근데 이런 모듈들이 첫 번째 모듈에서의 그러니까 인풋이 들어와서 뭔가 결과가 나와서 생겨서 아웃풋이 만들어져요. 그럼 두 번째 모듈이 그 아웃풋을 다시 인풋으로 받아가지고 또 처리를 해주고, 이런 식으로 계속 자기네들끼리 인풋과 아웃풋을 쭉 꼬리에 꼬리를 물듯이 이렇게 연결하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직렬 연결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간혹 뭐 캐스케이드라는 말을 쓰기도 하는데, 그럼 이렇게 직렬 연결했을 때 각각의 시스템들이 T라는 시점일 때까지 잘 동작하게 될 확률, 그것들 우리가 이렇게 R1, R2 이렇게 확률로 이렇게 표시를 해보자. 그리고 중요한 거는 가능하면 첫 번째 C1이라는 시스템이 예를 들어서 고장났다고 해서 C2라는 시스템도 그거에 막 영향을 받아가지고 고장난다거나 그렇게 되지는 않고, 이게 고장나더라도 그러니까 입력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아서 전체 시스템의 결과가 안 나오는 거지 이쪽 모듈 자체에서 고장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인디펜던트하다. 우리가 가정하기를 일단은 서로 인디펜던트하다. 일단 이렇게 가정을 주로 해줍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프로그래밍 언어 좀 더 복잡한 거 하다 보면 뭐 함수든 또는 클래스든 뭐 오브젝트 단위든 뭔가 서로 간에 독립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는 모듈들을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서 붙여야지 앞에 거에 뭔가 문제가 생기면 그러니까 입출력이 문제이지 그 자체의 기능 자체에는 문제가 없게끔 프로그래밍을 할 겁니다. 그죠? 그래서 뭐 객체 지향이니 뭐니 이렇게 이제 계속 배울 텐데 일종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고장 난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동작은 안 되겠지만 얘 자체가 동작이 안 된다거나 그렇게 영향을 서로 간에 주고받아서는 안 되겠다. 그런 의미예요. 자, 이렇게 됐을 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이 전체 시스템이 과연 T라는 시점일 때까지 잘 동작하고 있을 확률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는 거죠. 각각은 서로 독립적으로 운영이 되는 모듈들이고 T라는 시점일 때까지 잘 동작하게 될 확률이 R1, R2 이렇게 주어진다. 그러면 저 RT라는 전체 시스템은 어떻게 되겠느냐? 전체가 잘 동작하려면 어느 하나라도 고장나지 않고 T라는 시점일 때까지 다 뭐 잘 생존해 있거나 잘 동작해야 되죠. 그죠? 그래서 결국에는 R1도 동작을 해야 되고 T라는 시점일 때까지 가능성이 마찬가지로 R2라는 녀석도 동작할 가능성이 필요하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 우리가 각각의 모듈들이 잘 동작하게 될 확률을 곱해주면 된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프로덕트 기호를 써가지고 이게 이제 바로 직렬 연결일 때 전체가 생존하게 될 확률이다. 그러니까 각각의 예를 들어서 뭐 한 생존할 확률이 T라는 시점일 때까지 0.8이다. 저렇게 모듈이 3개만 있으면 0.8의 세제곱이 되니까 뭐 한 50% 정도밖에 이제 생존할 가능성이, 동작할 가능성이 확 줄어들어요. 그래서 이제 시리즈 연결이면 상당히 이제 위험하죠, 그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 전력 시스템 같은 것들은 이렇게 요거 동작해서 성공하고 요거 동작해서 성공하고 이렇게 시리즈로 연결하면 툭 하면 망가질 겁니다. 그래서 전력 계통 같은 것들은 저렇게 이제 시리즈 커넥션을 이제 최대한 아마 이제 줄일 것이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케이스는 연결 구조를 우리가 직렬이 아니라 병렬로 해보자. 그러니까 각각의 모듈들이 있는데 그 모듈들의 입력으로 들어가는 것들이 이렇게 서로 꼬리를 물고 하는 게 아니라 동시에 들어가요. 이렇게 입력이 동시에 들어가요. 그리고 그것들의 결과가 또 이렇게 또 적당히 나오죠. 실제로는 여기 이제부터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덧셈기 같은 게 있어서 이 아웃풋들을 다 더해주죠. 그러면은 결과가 여기에서 뭐가 하나 나오든 안 나오든 그 더한 결과가 뭐 이제 보통 취해지는데 어쨌든 뭐 덧셈기는 생각할 거 없고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이제 저렇게 병렬로 연결되어 있는 구조일 때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T라는 시간일 때까지 이 전체 시스템이 생존해 있는 것을 생각할 것이냐. 그럼 이제 T라는 시점까지 모든 시스템이 생존해 있으려면 그러니까 동작하려면 일단은 논리적으로 따져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 병렬로 연결된 것들 중에 하나만이라도 동작하면 동작하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t라는 시간일 때까지 동작할 확률을 구하려고 그러면 어떤 확률이냐면 적어도 이 한 개의 모듈이 동작하면 돼요. 저 n개의 모듈들이 있는데 저 중에 어느 하나만이라도 적어도 동작하면 일단은 전체 시스템은 동작할 것이다. 그럼 우리가 적어도라는 말이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다 안 되는 경우를 구해놓고 전체 확률에서 빼주니까 이제는 이것도 동작하지 않고 이것도 동작하지 않고 이것도 동작하지 않는 경우들을 다 동시에 구해요. 그러니까 R1이 동작하지 않는 경우, R2가 동작하지 않는 경우, Rn이 동작하지 않는 경우. 그럼 이거는 뭐랑 같으냐면은 완전히 모든 것들이 동작하지 않는 거죠, 그죠? 그럼 전체가 동작하지 않는 건데 하나만이라도 하면 되니까 다 동작하지 않는 거에서 전체 확률 1에서 빼주면 그러면 뭐가 될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하나는 동작하는 모양을 우리가 구할 수 있겠다. 그래서 결국 이거는 해보면 이렇게. 그래서 병렬구조하고 직렬구조라는 가장 기본적인 두 개의 저 조합 시스템들을 막 서로 연결하는 커넥션하는 방법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가장 간단한 형태의 시스템이 동작하게 될 확률 t라는 시간일 때까지 그걸 구했는데 이제 이 시리즈랑 패러렐을 좀 조합하면 훨씬 더 복잡한 거 우리가 구해볼 수 있겠다. 자, 이그젠플 1.36은 다음과 같이 5개의 모듈이 연결이 되어 있는데 딱 보면은 뭔가 직렬 또는 병렬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이제 상당히 약간 복잡한 구조죠, 그죠? 근데 그 복잡한 구조의 원인이 요 이제 R3에 해당하는 위치예요. 얘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병렬 구조랑 직렬 구조라는 간단한 구조를 우리가 활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직렬 병렬 구조를 아예 쓸 수 없는 것도 되고. 그래서 저 R3라는 녀석을 우리가 한번 경우로 좀 나눠 가지고 한번 다뤄보자. 딱 시리즈랑 패러렐이라는 두 개의 커넥션 종류만 딱 한번 설명하고 이런 문제를 우리가 풀려고 그러면 이제 아주 어려운데 일단 경우로 생각해 보면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는 이 R3라고 하는 그러니까 C3라고 하는 세 번째 모듈이 동작하는 경우에 시간 t일 때 시간 t일 때 C3가 동작하는 경우 우리가 그런 경우에 해당하는 reliability라고 하는 확률을 우리가 RX라고 해주고 그다음 두 번째는 C3가 펑셔닝을 하지 않는다고 하죠. 그럼 요거는 우리가 RY라고 합시다. 그러면 C3가 그러니까 R3라고 하는 요 녀석에 해당하는 C3가 항상 동작한다고 생각하고 T일 때 문제를 푸는 거랑
아예 T일 때는 얘는 이미 고장났다고 생각하고 T일 때 전체 시스템이 그래도 동작하게 될 확률을 구하는 거랑 두 가지로 나누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토탈 프로버빌리티인데 저 C3에 해당하는 녀석의 동작 여부를 가지고 두 개의 배반 사건을 구한 거죠. 그죠? C3가 동작하느냐 안 하느냐. 그러면 이제 이 RX라는 건 일종의 어떤 식의 내가 지금 확률을 구하는 거냐면 이 굳이 프로버빌리티 입장에서 볼 때는 그래서 C3가 동작해요. 그랬을 때 과연 이 RT라고 하는 게 얼마나 되는지, 동작하게 될 확률이 얼마인지 그걸 구하겠다라는 게 바로 저 RX고, 그럼 RY라는 건 어떤 확률이냐? 똑같은 동작할 확률인데 이번에는 C3라고 하는 모듈이 동작하지 않을 때 해당하는 확률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서로 간에 중복되는 일이 없으니까 배반 사건이고, 그래서 우리가 전체 동작하게 될 확률은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Rx에 대해서 요 컨디션에 들어가는 요 녀석을 요 이벤트를 구하면 되니까 저거는 저 R3가 C3가 동작하는 거니까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Y에 해당하는 경우를 구할 때는 얘가 동작하지 않을 확률이니까 동작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동작할 확률에 대해서 이렇게 보여줍니다. 이렇게 식을 정리해주면 토탈 프로버빌리티의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두 개를 쓸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A1의 케이스, 이게 A2의 케이스고, A1일 때의 확률, A2일 때의 확률, 이렇게 그걸 두 개를 그대로 적용해주는 모양이다. 그럼 이제 C1하고 저 C3가 동작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저 커넥션이 바뀌는지를 봅시다. 이때는 어떻게 바뀌느냐?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이 그래프의 토폴로지를 보면 항상 연결되어 있으니까 요거를 우리가 이렇게 해보면 패러렐하게 되어 있는 것 두 개가 다시 전체적으로 보면 시리즈로 되어 있다. 그걸 우리가 이제 구분할 수 있고, 아래 같은 경우는 R3가 동작하지 않는 거니까 저거를 끊어졌다고 생각하면 돼요. 앞에서는 항상 연결되는 것처럼 했었는데, 그래서 이쪽 같은 경우는 이제 RX를 구하려고 그러면 일단은 먼저 패러렐한 거 두 개, 패러렐이니까 어떻게 했냐면 1-R1, 1-R2 각각 동작하지 않고 그 다음에 1 빼주면 이게 동작할 확률이에요. 그죠? 그 다음 이것도 동작할 확률이 1-R4랑 그래서 또 1에서 빼주고 이렇게 해주고, 그러면 이 녀석이 또 동작할 확률이고, 두 개가 시리즈니까 이렇게 곱해줘야 전체가 동작하겠죠. 그죠? RY도 구해봅시다. 일단은 시리즈가 먼저네요. 그죠? 그러니까 R1하고 R4를 곱하고, 그 다음에 R2랑 R5를 곱하고, 그래서 각각이 동작할 확률인데 그 전체 구조가 이제는 패러렐이니까 둘 다 동작하지 않는 것처럼 한 다음에 전체 확률 1에서 빼주면
동작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RX랑 이런 RY 앞에 저기 R3하고 1-R3를 여기다 곱해서 정리하면 돼요. 그럼 정리하면 이제 어떤 식으로 나오느냐? 이걸 이제 막 여러분들이 정리하면 얘는 여러분들이 이거 일단 곱한다고 치면 1도 있고 1이라는 거 항상 된다는 의미긴 한데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R2 곱하기 R5나 R1 곱하기 R4나 뭐 이런 텀들이 막 나와요. 그래서 식을 딱 정리를 해보면 R이라는 게 어떤 텀들이냐면 여기서 R1이랑 R4 더하기 R2랑 R5 더하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쭉 나옵니다. 그럼 이게 어떤 의미냐? T라는 시점일 때까지 R1이 생존할 확률이랑 R4가 생존할 확률 그러면 동작하죠. 그죠? 요 딱 두 개만 동작하면 그러면 2번이랑 3번이랑 5번이 동작하고 안 하고 걔네들은 돈케어. 동작할 확률이니까 이런 경우만 돼도 동작해요. 또는 마찬가지로 저 그림처럼 보면 2번하고 5번만 동작해도 동작하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있고 생존할 확률이 이런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1번, 3번, 5번이 동작하게 되면 나머지 2번, 4번은 돈케어인 상황에서 그러면 이제 뭐 1, 2, 3, 4, 5가 다 동작하는 것까지 쭉 하다 보면 결국에는 이런 텀까지 다 나와요. 그래서 이런 모든 조합들이 다 전체 시스템이 동작하는 거랑 관련된 텀이니까 여러분들이 저 딱 시스템을 보고 1번하고 4번이 동작해도 되고 2번하고 5번이 동작해도 되고 그 각각의 경우들을 다 이렇게 일일이 확률적으로 곱해가지고 더한 거랑 똑같은 의미가 나올 거다. 그건 한번 여러분들이 연습 문제 삼아 한번 풀 때 해보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랑 관련돼서는 우리 챕터 1에 49번을 추가로 풀고 이거는 이번 주가 아니라 다음 주 목요일까지.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챕터 1을 끝내고 다음부터는 챕터 2의 내용을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